사주 분석 특강 오늘 볼 명식은 기사년, 무진월, 병술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볼 명식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날 발생하는 사주 명식 경자년, 경진월, 병신일 이라는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령은 진월이라고 하는 것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사주로 볼 때는 항상 일간을 먼저 살펴보고요. 월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태양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지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태양계에 있어서는 가장 밝은, 그 다음에 가장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태양지와 병화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태양의 영향을 지극히 크게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세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그만큼 소중한 존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동물, 식물, 사람 모든 만물한테 뜨거운 열기, 즉 에너지원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핵심적인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글자이면서 양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글자, 그래서 양중지존, 양을 대표하는 글자라고 해서 양중지존이라고 표현하면서 병화는 양을 대표한다.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병화로서의 역할 내지는 병화로서의 용도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했을 때는 더 왕해지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임수로서 보광, 즉 수보 양광 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빛을 가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태양빛은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밝게 비춰줄 수가 있는데, 그 빛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로서의 용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빛을 가리는 것, 즉 토를 보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토가 됐건 기토가 됐건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병화를 가려서 그걸 갖다 좋은 말로 멋있는 말로 회기무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병화는 토를 많이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요. 수는 병화를 수보양강 해주는데 개수가 아니라 그는 임수로서 한다. 그래서 병화는 일간이 왕하게 되면 사시사철 임수로서 수보양강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사시사철 병화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 기토, 토를 보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그러면 병화는 무토를 전적으로 쓰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주가 병화가 아무리 무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병화가 자월이라든가 수왕절, 자월이라든가 해월 같은 때 수가 왕할 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그 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적절하게 그 수를 절제시켜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병화를 하더라도 무토 보기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수가 너무 태양한 경우에는 무토로서 수를 제어할 필요는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병화가 무토를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병화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죠. 지금 진월이 바로 토가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토가 왕한 계절은 진월, 그 다음에 술월, 축월, 미월이 다 토가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통칭 4개월이라고 하죠. 다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병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은 약하고 토가 왕한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이걸 설기태과라고 하는 그런 사주 명식이 돼요. 설기태과. 그래서 설기가 태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화가 화생토하는 것이죠. 화가 토를 생하는 것이지만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화의 기운을 너무 빼가지고 병화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론 임수로서 보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약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은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진월의 병화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는 임수로서 수보양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주고, 그 다음에 약한 병화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사주를 먼저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진강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또 병화가 진월에 태어나서 설기태가 설기과다하지만은 지지로 신금과 자수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고 금이 있기 때문에 경금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살태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재성과 관살이 많은 것을 제살태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써드릴까요? 일간이 약하고 재성과 관살이 왕한 것을 제살태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특징적이 있는 것이고, 오늘 요 사주 분석 특강에서 볼 요 명식은 똑같이 병화 일간이 진월에 태어났는데 요거는 수국이 형성된 것이고요. 요거는 일단 병화가 진월에 태어나서 설기가 왕한 중에 일지에서 다시 술토로 보게 되면 이거는 토국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 진월에는 수국이 형성되느냐 아니면 토국이 형성되느냐 이런 것을 잘 살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사주 분석 특강에서 볼 거는 진월에 술토를 보고 천간으로 무토 기토로 같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사주의 식상이 왕한 사주 가 되겠고, 설기가 왕한 설기 태과한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이렇게 설기가 과다할 때는 인성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죠. 목으로 병화를 생조해주고 목으로서 토를 억제시켜준 것이 필요하고, 또는 내지는 같은 비경겁제 내지는 비경겁제는 화라고 하는 것이죠. 화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연지의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병화가 토가 많아서 약한 중에 연지에서 사화를 보게 되면 병화가 뿌리를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사화는 병화의 뿌리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화는 어차피 화생토하죠. 화생토하기 때문에 병화만 뿌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월간에 있는 무토, 연간에 있는 기토가 같이 뿌리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도 세력은 얻지만 다시 토가 왕이 져서 이거 뭐 한다 그랬죠? 병화일간이 토가 많아지게 되면 설기태가는 당연한 것이지만 뭐에 회기 무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단점이 있겠고, 그 다음에 화토가 왕해짐으로 인해서 요 진중 안에는 지장간으로서 써드릴게요. 이거는 진 안에는 지장간이 뭐예요? 을목이 있겠고 개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진술충이 되게 되면 요 진중 개수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진중 개수는 매몰되고요. 그 다음에 진중에 있는 을목은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토가 충이 돼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목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 원래는 목극토하지만은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토다 목절이라고 되어서 진중에 있는 을목도 깨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진중에 있는 개수는 매몰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분들은 진술상충하게 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와 진중에 있는 을목 내지는 술중에 있는 정화, 술중에 있는 신금이 개고가 돼서 좋다 이렇게 알고 내지는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뿔 아니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진중에 있는 을목은 토다 목절이 되는 것이고, 술중에 있는 신금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토후 매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중에 있는 수는 어떻게 돼요? 매몰돼서 흙이 많으면 수는 땅속에 묻혀버리는 거하고 똑같죠. 뭐 화는 좀 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개고가 돼서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토가 많아져서 일단 병화는 더 회기무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생시에서라도 일단 토를 제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토를 제해주는 것은 뭐예요? 목이 있어서 토를 제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목만 딸랑 하나 있는 것보다는 목이 좀 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가 목을 생해 주어야지만 사목이 되지 않죠. 즉 이렇게 화토가 왕의 중에 목만 있게 되면 나무가 마르게 되면 그 나무는 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목이 같이 있어 주어야지만 목은 화를 생해 줄 수도 있겠고, 그 목은 토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병화가 다시 오를 보지만 옷을 합하게 되면 화는 다시 토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간목은
간목이 물론 화를 생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토를 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뭐예요? 이건 토를 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목분비회라고 해요. 목분비회, 목분비회, 이렇게 내재로 된 글자는 좀 많이 외워두시는 것이 명시 공부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자는 나무 목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분자는 타다라고 할 때 탈분자, 제가 탈분자고요. 비회라고 하는 것은 비자는 날비자, 회는 재 있죠. 재. 나무가 타고 나면 재가 났죠. 그래서 비회라고 하는 것은 재가 날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목분비회는 뭐예요? 나무가 타서 재가 날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목분비회가 되는데, 이렇게 사주가 건조해지고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나무가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토가 많아지는 것이죠. 목생화 화생토에서 다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해서 토로 다시 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진중에 있는 개수라도 있어서 얘를 생해줘야 되는데 진술충 이렇게 되게 되면 수도 고갈돼서 없죠. 그러니까 저 목은 목분비회에서 날아가 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을미시 같은 경우도 결코 좋은 생시가 아닌 것이고요. 을미시가 된다, 갑옷이 좋은 생시가 아니고, 을미시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됩니다. 다시 토가 왕해지는 거죠. 미토는 다 무토 기토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간목도 이 토를 다 제어하지 못하게 되는데, 을목은 이 목을 제어할 공력, 힘조차 엄두도 자체를 낼 수가 없겠죠. 오히려 이런 경우 사주 국세가 매우 편고해지고 안 좋아지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수가 매몰돼서 깨져서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종이 되느냐? 종도 되지 않아요. 목도 있고 화도 있기 때문에 종격도 될 수 없는 내격이라고 봤을 때 사주가 토가 많아서 너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토가 많아서 문제가 되면 토는 뭘 하죠? 수가 되죠.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를 파각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여자의 명조라고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신장, 방광, 자궁에 해당이 되죠. 여자 사주가 이렇게 토가 많게 되면 신장, 자궁, 방광이 안 좋아지게 되고, 특히 자궁 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여자한테는 좀 약간 치명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여자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단 아기를 낳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궁이 토에 의해서 토국수에서 파극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잘 안 생깁니다. 불임, 큰 문제, 불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아이가 어쩌다 생긴다 하더라도 유산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겠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자연 유산이 될 수가 있겠고 인공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인공 유산, 내가 임의로 이렇게 인공유산은 쉬운 말로 낙태죠. 낙태. 이런 경우에는 물론 낙태가 뭐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는 인공유산이 아니라 자연유산으로 인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어려운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거에서, 이 사주 자체가 아기가 생기면 자꾸 유산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된다. 그러니까 뭐 아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제 남편 만나서 이렇게 사랑하고 살지만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10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아기가 없으면 사람이 뭐예요? 사랑한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게 되면 생동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좀 많이 좀 외로운 그런 사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되면 잘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